장모님은 혼자 씻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장모님이 쓰러질까 봐 걱정이 된다고 하면서 장모님을 씻겨드렸어요. 장모님은 나 안 씻고 싶은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장모님께 물어봤더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살다 보니 정말 별일이 다 있군요. 이제 30 좀 넘은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2년 되었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저는 부모님, 형제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20대 중반부터 고아나 마찬가지가 되었어요. 그런 저에게 장모님과 처형은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가족이 되어 주었죠. 장모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되고 나서 장모님은 저를 더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아내와 연애하는 기간에도 장모님을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저희는 도시에서 살고 있고 장모님은 시골에서 살고 계세요. 장인어른은 일찍 돌아가셨고 장모님 혼자 딸 둘을 키우느라 아내 본 일 없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처형은 장모님에게 그나마 살가운 딸이지만 저희 아내는 장모님에게 그리 살가운 딸은 아니에요. 장모님 성격이 워낙 유순하기 때문인지 아내는 장모님에게 좀 쌀쌀맞게 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내가 장모님을 싫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내에게 장모님께 좀 신경질적으로 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몇 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내는 내가 그랬어. 이런 반응이더군요. 아내는 장모님을 애잔하게 생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쌀쌀맞게 구는 것 같아요. 장모님은 60대이지만 젊을 때부터 얼마 전까지 공장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공장에서 남자 직원들이 추근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장모님은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었지만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남자 동료 직원들이 추근됐다고 하니 만약 장모님이 과부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장모님은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남편 없이 딸 둘을 키우며 살았으니 장모님도 남자들의 유혹에 흔들릴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도 여자이고 사람이야. 남자 품이 그리울 때가 없었겠어? 얼마 전 장모님에게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장모님은 이런 말을 딸들에게는 한 적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장모님은 다니던 공장을 그만두고 집 옆에 있는 텃밭을 가꾸며 살고 계세요. 처형은 결혼해서 장모님의 집 근처에 살면서 장모님 집을 자주 방문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가 처가에 갈 때면 처형 가족들도 다 와서 모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저나 아내 입장에서는 처형에게 고맙죠. 처형이 자식돌이를 거의 다 해주니까요. 아내는 처가에 가는 것을 좀 귀찮게 생각합니다.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 처가에 가는데 아내는 가기 싫어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저는 처가에 가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생각 같아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처가에 가고 싶었어요. 장모님과 저의 관계가 이렇게 된 후로는 더 자주 가고 싶었네요. 장모님이 사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람들 중에서 장모님이 과부란 사실을 알게 된 남자들은 장모님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했답니다. 늙으나 젊으나 남자들은 다들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잘생기고 자상한 남자가 술을 한잔하자고 할 때는 가끔 장모님도 흔들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딸들을 생각해서 그런 제안들을 거절하고 왔다네요. 자꾸 거절을 하다 보면 아쉬움에 장모님도 눈물을 삼켜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삼키며 키워낸 딸들이 바로 처형과 저의 아내인 겁니다. 주말에 아내와 함께 처가에 가면 장모님을 도와 텃밭에서 일도 하고 마당에서 바비큐 파티도 하고
술도 한잔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도시에서만 자랐기 때문에 이런 처가가 있어서 너무도 좋았어요. 장모님의 집은 마을에서 약간 떨어진 외딴 집이기 때문에 여느 시골집보다도 한적함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장모님이 식사를 차려주면 저는 엄청 많이 먹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장모님의 음식 솜씨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아내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늘 먹던 음식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모님이 차려준 음식을 제가 괴걸스럽게 먹는 것을 장모님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여자들은 자기가 차려준 음식을 누군가가 잘 먹으면 뿌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얘기를 어디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가에 가면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장모님의 텃밭에서 수확하는 야채나 과일을 가지고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처가에 갈 때마다 장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왔어요. 장모님은 제가 드리는 용돈이 가게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지난 여름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는 툴툴거리며 말을 하더라고요. 주말에 장모님이 밭에서 할 일이 있다고 저희에게 오라고 했답니다. 주말에 가면 되지 그러냐 했더니 아내는 그 주말에는 토요일까지 출근을 해야 하는데 하루 쉬는 일요일에 가서 밭일을 하면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얘기였어요. 그럼 내가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더니 아내는 얼굴 표정이 밝아지면서 저에게 너무 고맙다고 하더군요. 혼자 다녀오는 거 어렵지 않다고 했더니 아내는 우리 엄마 많이 생각해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하길래 별거 아니란 듯 웃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때 토요일 새벽에 처가로 출발했습니다. 처형은 당연히 처가에 올 줄 알았는데 못 온다고 했답니다. 처형은 친한 친구 결혼식에 참석을 해야 한다고 했대요. 저는 처가 도착했더니 장모님은 왜 혼자 왔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장모님은 그럼 자네도 오지 말지 이러시더라고요. 장모님 혼자 하셔도 되는데 조금 힘들 것 같아서 부른 거라면서 저에게 엄청 미안한 기색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밭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좋고 장모님이 해주시는 음식을 먹는 것도 너무 좋아서 온 거니까 미안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아침부터 장모님과 밭에서 일을 하다가 날이 점점 뜨거워져 잠시 쉬기 위해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땀을 한번 씻어내고 싶어서 저는 나당 수도가에 가서 물 샤워를 했어요. 생각해보니 제가 수건을 안 가지고 왔더군요. 어쩌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장모님이 수건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저를 쳐다보기 민망한지 뒷걸음질로 수건을 가져다 주셨죠. 저는 수건으로 물기를 닦고 다시 옷을 입었습니다. 땀에 젖은 옷이었지만 어차피 밭일을 하면 또 옷이 땀에 젖을 테니 순간의 찝찝함만 참으면 되니까 그 옷을 다시 입었습니다. 다시 밭에서 장모님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백고동 소리 같은 것이 들리더군요. 뭔가에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저 멀리서 장모님이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장모님이 방귀를 뀌었던 것이었습니다. 장모님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눈웃음을 치더군요. 저도 멋쩍어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잠시 후에 장모님은 바지를 축혀 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밭에서 일을 하다가 풀에 가려진 채로 장모님은 소변을 보셨나 봐요. 찌는 듯한 더위에 일을 하다가 일이 끝나갈 무렵 농기구를 정리하고 장모님께 들어가자고 말을 했더니 장모님은 쭈그리고 앉은 채로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어요. 장모님은 좀 어지럽다고 하시며
일으켜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얼른 장모님께 달려가서 팔을 잡아 일으켜 드렸죠. 장모님을 부축해서 집으로 들어가는데 장모님은 몇 번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으려 하시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장모님을 업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장모님께 물을 가져다 드렸더니 물을 드시고는 좀 괜찮다고 하셨어요. 더운 날씨에 땀을 너무 많이 흘려서 장모님은 약간 탈수 증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장모님은 괜찮다고 하시며 좀 누워있겠다고 하셔서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오니 개운하더라고요. 장모님은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 앉으셨어요. 물 마시고 좀 누워 있었더니 괜찮아졌다고 하시길래 저는 안심했습니다. 장모님도 씻으시겠다고 하시고는 화장실로 가셨어요. 저는 이제 괜찮으신가 보다 생각하고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화장실에서 장모님은 저를 부르시더군요.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켜 화장실로 달려갔죠. 장모님은 변기에 앉은 채로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보리를 보고 샤워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어지러워서 일어나지를 못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을 부축해서 일으켜 드렸습니다. 장모님은 땀을 많이 흘려서 씻어야 한다고 하시길래 알겠다고 하며 제가 도와드렸습니다. 찬물이 몸에 닿으니 어지러움이 모두 날아가는 것 같다는 장모님의 말씀에 저는 안심했어요. 장모님은 저에게 나가봐도 된다고 하셨지만 저는 장모님이 쓰러지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옆에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찬물을 몸에 뿌리고 있는 모습을 보다가 저도 모르게 장모님을 안아드렸습니다. 장모님은 기겁을 하셨어요. 아까 보리를 보고 뒤처리도 못했다며 잠시만 이 말을 반복하셨어요.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 상황에서 장모님이 잠시만 이런 말을 하셨다는 건 무슨 뜻이었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에게 물어보지는 못했죠. 장모님과 일을 마치고 장모님을 구석구석 씻겨드렸습니다. 장모님은 혼자 씻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장모님이 쓰러질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면서 장모님을 씻겨드렸어요. 장모님은 나 안 씻고 싶은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장모님께 물어봤더니 저의 흔적을 지우고 싶지 않아서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하더군요. 얼굴을 붉히며 이 얘기를 하는 장모님의 모습은 싱싱한 20대 여자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장모님이 나가고 나서 저도 씻고 나왔습니다. 씻는 중에 보니까 변이 좀 묻어 있더군요. 잠시만 장모님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은 보리를 보고 뒤처리를 하기 전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모님은 그날 마음껏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자를 사귄 적이 없으니 몇 년 만에 남자의 품에 안긴 것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쌓인 한을 제대로 풀기 위해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주말에 아내가 처가에 안 갔으면 하고 바랬어요. 아내가 처가에 가는 것에 대해 조금이라도 귀찮은 기색이 보이면 혼자 다녀오겠다고 했죠. 아내는 저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미안해서 안 되겠다고 하며 처가에 함께 간다고 할 때는 안 미안해도 되는데 이런 아쉬움을 안고 아내와 함께 처가에 갔죠. 처가에 저 혼자 갈 때는 너무 신이 납니다. 장모님이 사는 집은 마을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외딴 집이었기 때문에 너무도 자유로우니까요. 제가 다가가면 장모님은 언제나 두 팔 벌려 허용해 주십니다. 집안에서는 물론이고 밭에서도 말이죠. 장모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장모님이 차려준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고 나면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푹 자고 일어나면 쌓여있던 피로가 모두 풀리는 것 같습니다.